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은 2030들이 그 원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030의 캠페인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치고 나가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2030들의 뜨거운 지지율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변했습니다. 2030, 특히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20대는 우리는 보수화된 게 아니라 자유주의 그리고 원칙주의, 합리주의에 익숙하다. 우리를 위한 정책을 내는 후보를 밀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윤석열 후보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 같으면 20대, 30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기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되는 이유는 바로 2030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2030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을 겨냥한 그런 자신의 정책을 말하기 위해서 한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자, 모델 출신으로 영화배우 탤런트,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홍진경 씨입니다. 자, 홍진경 씨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 나름대로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홍진경 씨도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다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이재명 후보는 말합니다. 정부는 돈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미래 세대의 돈을 가져와서 지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니다. 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재명 후보의 속내, 그러니까 지금 2030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돈을 막 주겠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빌리겠다는 겁니다. 이 돈은 누가 갚느냐? 20대, 30대 당신들이 40대, 50대가 돼서 갚으라는 겁니다.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발상은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돈 왕창 끌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니 대학생 되면 말이죠, 돈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2, 3천만 원 지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안 간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2, 3천만 원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이재명 후보의 본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홍진경 씨와의 이 대화 속에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것을 들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 쓰는 것이다. 자산 배분의 원리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약으로 공정한 사회, 성장하는 사회, 통합적 사회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게 빚을 막 내고 하는 게 성장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식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과 이 수도권 청년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다가 문제는 문화 콘텐츠 산업 중요성을 언급하고 쭉 나가다가 이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 자, 국내 어느 곳에서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전력망을 깔아서 동네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다 돈이 드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홍진경이 묻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이재명 후보, 그건 정부가 투자하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홍진경은 근본적인 의문을 묻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정부는 돈이 많은 게 정부입니다. 오히려 홍진경 씨가 굉장히 정직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다 내준다. 그러면 정부의 돈은 누가 냅니까?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다른 선진국 OECD 평균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세금을 지금 끌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재명식 파퓰리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사회가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세금 뭐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장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일한 사람이, 합리적 계산을 한 사람이 보상받아야지. 일 안 하고 매일 놀면서 돈 좀 주세요.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돈은 누가 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자.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살 수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니, 생산을 하고 싶어서 세금 때문에 안 되겠다. 근로자, 싼 데로 가. 노조가 가고 세금을 많이 내고 뜯기는 게 많으면 기업가들은 그 나라에 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미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돈 거두는 건 쉽습니다. 법 만들어서 그냥 야 가져와. 깡패도 아니고 뭐 지금 돈 좀 많이 버는 사람은 그 50%까지 돈을 뺐습니다. 이거는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죠. 물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야 다 나눠줄게. 그걸 보고 누가 일을 합니까? 난 차라리 일 안 하고 앉아서 뭐 200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한 달 내내 그냥 놀고 술 먹고 놀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홍진경이 떠묻습니다. 자, 홍진경이 묻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건가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 쓴다는 것이다. 자, 20대에서 1000만 원과 성공한 40대의 1000만 원을 비교한다면 같은 돈이라도 20대에게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40대라고 전부 다 이렇게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40대는 더 비참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식 논리라면 지금 뭐 무조건 다 땡겨 돈 다 주고 니들이 아주 나이 들어서 돈 갚아 이겁니까? 그러면서 그걸 자산 배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배분은 미래의 나라부터 빌려 쓰는 것인데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국가 부채다. 근데 이게 굉장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 못 가는 사람에게도 지원해주자. 70% 정도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 재학 중에 나도 모르게 평균적으로 2, 3천만 원 지원을 받는다. 대학 연구 지원과 교수 지원, 장학금 등을 거론한 이 후보. 그렇지만 실제 20대 중에서도 이런 대학 연구 지원과 교수 지원, 장학금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근데 대학에 안 가면 혜택이 없다. 대학 안 가는 사람도 국민인데 공평한 혜택이 필요하다. 그들이 뭘 할지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자. 자, 그러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 29살까지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홍진경이 묻습니다. 술 사먹고 노는데 쓰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 안 가고 돈을 이렇게 주면 물론 이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야 이거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친구들과 술이나 먹고 공돈 생겼다.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홍진경 씨는 그냥 보통 생각을 말한 겁니다. 술 사먹고 노는 데 쓰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사람 있다는 이유로 다른 대부분 사람에게 기회를 뺏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옹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지금 2030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이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것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